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네, 저는 김해봉항초등학교에 올해 인성부장을 맡게 된 동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맡으면서 회복적 생활 교육에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선생님들이 하자고 하던 거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왔던 교사였는데 뭐 올해 우연찮은 기회로 이렇게 회복적 생활 교육을 업무로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회복적 학교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저희 학교에 여태까지 과정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의 회복위원회에 관해서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위원회 사례,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저희 학교는 2017년부터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5년차 회복적 학교입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주변에 알리고 2018년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고 2019년에는 이제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차차 회복적 학교 운영을 탄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랑 학부모 대상으로 꾸준히 연수를 해서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사 다모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과정 속에 회복적 정의가 조화롭게 스며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매년 2월 달에 교직원들의 전출입이 활발할 때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올해는 회복적 정의 책을 함께 읽고 학년별로 독서 토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토론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각 학년 교육과정에 학년 회복적 생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년에서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론 내용을 전 교직원에게 공유를 하여서 학교 중점 교육으로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학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관련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회복적 생활 교육과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이 되어 회복적 대화 모임을 교육 현장에 맞게 보완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복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기로 했고 이것은 일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 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나 갈등 상황이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회복위원회 적용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절차나 매뉴얼이 틀에 박힌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됩니다. 필요가 있다면 단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동시에 운영이 되기도 해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통찰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관련 학생들의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짧게 마치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 올해 제가 인성부장 맡으면서 직접 겪었던 일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론적인 부분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인성부장이 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교무실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학년 학생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이것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학부모님의 전화였습니다. 아이들의 일이기도 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서 조금 학부모님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었지만 학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학교 폭력을 신고만 하고 싶다고 그 말만 계속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 담당자기도 하지만 학교 폭력 담당자기도 해서 따지고 보면 제가 회복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로 일을 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학교가 회복적 학교니까 이제 회복위원회를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지금 학교 폭력 은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왜 애가 다쳤다고 하는데 맞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자꾸 대화만 나눠보라고 하셔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겠다. 일단 학교폭력 신고 절차는 밟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막 마음이 급해졌어요. 일단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안 조사를 마쳐야 되고 뭐 양쪽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긴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학생 당사자들과 뭐 담임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 친구의 말도 들어보고 저 친구의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건데 학부모님께서 일단 당사자들끼리 만남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이 각자의 담임 선생님들과만 면담을 했고요. 일단 그 친구들 같은 자리에 만나가지고 사실 확인이나 어떤 정황이었는지도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이제 요 회복적 대화 모임은 진행은 하지 못하고 사안 조사를 위해서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가지고 각 학생 학부모님과 면담 시간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신고를 했던 학부모님 가족과 면담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지속적이었다. 이거는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간의 어려움을 많이 털어놓으셨고요. 학생과 같은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발생하는 접촉들 자체를 너무 불편해 하셨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관계 회복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과도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교육청에 우리 이거 학교폭력 올려달라. 계속 이렇게만 바라셨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제 종결이 되면 이게 가해자에게 뭐 서면 사과나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요 2학년 학생이 교육청에 가서 뭐 의견을 진술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이 교육적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계속 재고를 권했지만 일단 결국 거부를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네가 힘들다고 했던 거를 너무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를 교육청까지 데리고 가서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을 꼭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제 뭐 대화 모임이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상대방 학부모님께서도 면담을 진행해 보니까 억울하다. 왜 아이들의 다툼이 학교 폭력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이게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고 아이들의 다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이쪽에서도 신고를 해버렸어요. 학교폭력 신고를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들께서의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됐고 아이들은 각자를 이제 길 가다가 만나더라도 야, 우리 아빠가 너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야, 우리 아빠도 너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놀리고 상황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겪는 감정들을 이제 뭐 담임 선생님, 이제 저처럼 학교 폭력 담당자에게 막 쏟아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회복위원회가 대화 모임은 진행을 못했지만 학교 폭력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교사위원, 학부모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모두들 요 회복적 대화 모임이나 회복위원회가 진행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셨고요. 오히려 이것이 교육청에 정말 올릴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엄청 분분했습니다.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저기 3번째 항목에 지속적이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결국 이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주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양측 부모님들이 모두 감정적으로 자신의 하소연만 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만 앞세우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또 학교에서는 저희는 그 아버님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쪽을 도와주면 이쪽 편을 든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이것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증거를 계속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학년 학생들의 다툼이고 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제출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측 모두 쌍방폭행으로 결정이 나서 양측 모두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판결을 받아버린 이 갈등 당사자분들은 결국 반발이 엄청 거세시더라고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에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 우리 애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 왜 화해를 안 시켜줬냐?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는 학교를 원망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와 교육청에 이렇게 오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른 의미로 두 분 다 교육청을 엄청나게 원망을 하셨어요. 왜 상대방이 주장만 하면 다 들어주냐? 증거도 없으면서. 우리도 증거 제출을 못했지만 저쪽에서도 증거 제출을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 신고를 하셨던 학부모님께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이제 불복을 하겠다. 그런데 결국 몇 개월 뒤에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양측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상처를 입고 서로를 책망하게 되었어요. 학교를 원망하고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서면 사과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당연히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이 일이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게 마무리라는 것은 이제 결국 그냥 양측 다 서면 사과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교육 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복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했었으나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안 풀렸던 사례고요. 제가 2번째 사례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번째 사례는 제가 덜렁 성찰문 먼저 던져봅니다. 이제 9월 달에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6학년에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이제 전자담배를 훔쳐서 흡연을 했다.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일단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이랑 먼저 모여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먼저 의논을 했었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게 아이들의 제보만 있던 상황이라 접근하기 자체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학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담임 선생님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일인지
그 자체로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6학년 선생님들이랑은 학교 차원에서는 그래도 해결을 해보자라고 그쪽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안에 제보만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학생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다가 아예 그날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을 목격한 학생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과 업무 전담팀 선생님들, 6학년 담임교사가 전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교 교칙에는 학생 선도 규정이 있고요. 그에 따르면 교칙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선도위원회의 역할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한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불러서 의견 진술하게 하고 학생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합의점은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회복적 학교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공통된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의 연관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2명에 대해서 문제 해결 서클을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업무 담당자로서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평소에 그 학생이 반 분위기 자체도 엄청 주도를 하고 본인의 그날 컨디션이나 감정에 따라서도 반 분위기를 엄청 좌지우지하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된 그 다음 날에도 태연하게 장난을 계속 치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고 이런 모습을 보고 효과가 있을까? 쟤는 아무것도 지금 뭔가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결국 학생, 학부모, 담임, 학교장, 교무부장, 인성부장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이제 각 학생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진행을 했고요. 일단 학부모님과 학생이 엄청 긴장하고 굳은 얼굴로 학교에 오셨습니다. 충분히 저희의 이제 목적이나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었지만 그래도 학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까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잘못했던 행동들이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 주변의 영향 이런 것을 학생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는 과정이 거기 앉아있는 저도 참 불편하고 너무 어색한 장면이더라고요. 하지만 학생을 앞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학교와 부모님이 함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었지만 학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막 답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니까 막 감정이입이 돼서 막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물이 도대체 왜 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거기 이제 계신 교사분들도 각자 이제 개인 경험 같은 것들도 막 꺼내 주시면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모님께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학교가 학생의 잘못을 그저 질책하고 뭐 징계를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돕는다는 그 사실 자체로 엄청 안심하고 신뢰를 많이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학생 2명 중에 한 명이 나는 항상 괜찮은 척만 했었는데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부모님께서도 평소에 아이가 막 씩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너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막 자책의 눈물을 보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문제 해결 서클을 겪어보니까
다른 특별한 것이 회복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이게 회복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나의 무감각을 깨우쳐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회복위원회가 아직 많이 생소하고 막 거창하고 너무 대단한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가지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자체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냥 약간의 수고와 관심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의 일을 공동의 일로 오픈을 해준 6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책임자로서 든든함과 지원자로서의 따뜻함으로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관리자분들, 그리고 위원회 준비하는데 엄청 분주하고 그게 사안이 긴급하다고 해서 엄청 긴급하게 움직였었는데 기꺼이 귀찮음을 감수해 주셨던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편한 자리에 용기 내어가지고 나와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모두의 입장과 노력이 매끄럽게 어울려서 좋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한테도 회의적이었던 일이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냥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자체로도. 제가 막 마음이 바빠가지고 엄청 빠르게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회복위원회가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회복위원회를 2019년에 TF팀을 꾸려가지고 이거를 꾸려놓고 나서 처음으로 생겼던 학교폭력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거나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흘러가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굳이 또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예년처럼 등교를 거의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너무 무너졌고 학생들도 등교를 많이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전체 연수를 할 기회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또는 학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제 학교에 오셔가지고 교육과정 설명회나 이런 자리를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1, 2학년 학부모님들에게는 회복적 생활 교육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조금 실제로 이렇게 갈등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다 모르겠고 우리 아이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응보적으로 많이 반응을 하셨던 것 같고, 일단 요 회복위원회를 매끄럽게 또는 운영을 못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너무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전혀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도 많이 원망하고 무력감을 참 많이 느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뭐 아이가 맞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뭐 교육청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뭐 이 서면 사과 이거 무슨 필요가 있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학생들 간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응보적으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방 아이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과 감정적인 대응이 결국에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상처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사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이제 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강력하게 막 권고를 했어야 되나? 이런 좀 후회도 되고 학폭 매뉴얼이 좀 있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부모님 꼭 하셔요 라고 좀 강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2022학년도에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서 전 교직원이 함께 방향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강의에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신념을 가진 교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제 신념을 강력하게 못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강의 듣다가 이제 막 떠오른 생각인데, 아,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나서라도 복귀 서클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 아이들의 관계를 이대로 내팽개쳐 두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솔직히 교육청을 올려보내고 나서는 아, 이제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념을 가진 교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례보다는 조금 적용하기가 수월했던 이유가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처럼 두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상황을 다룬 사례라서 좀 더 편안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갈등 상황이 있는 양측이 있으면 뭐 조정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요 대화 모임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저는 조정 과정까지 아직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회복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발적인 반성을 끌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뭐 질문을 구성하거나 서클을 기획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냥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고민하는 이 과정 그 자체가 의미가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자체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너 잘못했지, 뭐 담배 피는 거 잘못된 거지, 뭐 훔치는 거 잘못된 거지 라고 짚어주기보다는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아, 제가 이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께서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르게 자랄 수 있을지 또는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고 이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나름 3월에 아, 그때 회복위원회가 됐어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엄청 저의 올해 눈물 버튼이었거든요. 고1만 생각하면 울컥울컥 해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적 학교로서의 김해봉황초등학교의 성장을 많이 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평화로우면 아, 이게 되나 안 되나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두 사례를 겪고 나니까 아, 회복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는 앞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지 하는 그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그 공동체의 평화나 뭐 회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뭐 이론적인, 뭐 이상적인 이런 절차가 아니라 좀 우리 반 아이의 문제를 옆반 선생님이 기꺼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우리 학년의 갈등 상황을 학교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보자 하는 이 움직임 그 자체가 저는 회복위원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각 반의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공론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혹여나 관리자분들이 또는 뭐 옆반 선생님들이 동료 교사분들이 아 이것을 내가 학급 운영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많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나 이제 지금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질책하지 않으시고 뭐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래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었네요.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회복적 정의 한번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과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과 피해자의 참여와 공동체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혜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교사, 부모, 학부모, 또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따뜻한 감동이 전해져 오는 학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저희에게 좋은 나눔 해주신 동혜린 선생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 질문을 받아야 네, 될까요? 질문 채팅창에 몇 개 또 다른 좋은 말씀도 함께 나눠주신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김은태 네.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봉황초에서는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예년 같았으면 원래 했던 게 교육과정 설명회를 보통 3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철학을 먼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는 학부모 공개 수업을 서클로 하는 학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렇게 둥글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요런 거는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부모 놀이 동아리나 뭐 공감 동아리 이렇게 학부모님들 동아리 활동이 있으신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회복적 생활교육 책을 같이 읽고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뭐 강사분을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그 진해 백정현 선생님, 동진여 중에 백정현 선생님도 이런 도난 일을 겪으셨었는데 이렇게 봉황초에서 시도하신 것처럼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여전히 회복이라는 키워드에는 봐주는 것 아니냐라는 반신반의의 반응들 그것이 참 멈칫거리게 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음, 공동체 회복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함께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럽고 대단하시다고 네, 감사의 말씀 표하셨고요. 황필구 선생님께서도 사례 두 번째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결국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서 이야기하는 직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직면이 안 돼서 공감이나 인정, 수용의 프로세스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봉황초에서는 공동의 일로 수용을 하면서 역사를 만드셔서 매우 축하드리고 한국의 엘마이라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감사를 많이 표하셨고요. 제2, 제3의 봉황초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 창원이신 거죠. 김수진 선생님. 봉황초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있는 학폭 전담기구 역할을 회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대신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학폭 전담기구도 있고, 회복위원회도 또 따로 있는 건지, 위원화되어 있는 어, 건지, 아니면 일원화시키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희는 현재는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위원회 회복위원회 자체에 네, 학부모위원분도 네 분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교사위원, 뭐 이제 학폭 담당자, 교감 선생님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름이 회복위원회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일원화돼서 회복위원회만 현재 운영이 되는 것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회복적 학교로 정착되어 있는 봉황초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 혹시 더욱 성공적인 회복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봉황초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해 주셨어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2월 되면 교사들의 전출입이 좀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앞에 강의에서 진짜 딱 왔던 게 신념을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 좀 많이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가진 교사가 늘어난다면 좀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교사들이 이제 지원하고 찾아가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더욱 어, 롤 모델로 빛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사항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위원회와 전담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학폭 관련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절차상의 오류는 없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임수영 팀. 저희가 이번에도 이 회복위원회를 가동을 못했던 이유가 결국 신고하신 분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가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위원회를 동의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결국 그냥 전담기구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음,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요. 네. 처음 시작은 어떻게 출발을 하신 건가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을 한데, 누군가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셨는지 좀 처음 출발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 처음 출발점이 많이 궁금한데, 저도 이게 TF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회복위원회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라고 정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학교 폭력 사안에는 현재로서는 가동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회복위원회가 법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분들은 아니신 것 같고, 일반 교사분들 중에서 네, 네. 출발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 혹시 더 나누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봉황초를 바라보는 주변 학교 반응은 어떤가요? 봉황초의 회복적 그런 시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인근 학교에서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보시는지. 음, 저희가 또 회복적 학교도 하지만 경남형 혁신학교라고 해가지고 행복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학교에 약간 시즌 2 좀 더 나아간 형태로 지금 행복 나눔 학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학교 밖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들 찾아서 오시고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덜하신 학교에서는 그냥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시는 분들도 인근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태 선생님께서 학교 내에서 저도 참 이게 고민인데 회복적 생활교육 뭐 연수를 하거나 하잖아요, 저희가. 그때 네네. 참여를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 음,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가 연수하고 이럴 때까지는 강제성까지는 못 띄지만 근데 선생님들께서 그 동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게 좀 라포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제가 업무 담당자로서 선생님들 요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거부감이 좀 들 수 있는데 저희가 학년 부장 중심으로 해서 스몰 스쿨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년 내에서 뭐 음. 이제 친근하거나 이렇게 목적이 뜻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가지고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동학년 회의를 했는데도 교실 가서 안 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해주셔요. 네. 네. 그리고 그 교육청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나 갈등 조정을 하시는 자문단 위원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다면 학폭 사항을 처리하실 때 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희도 갈등 여쭙겠습니다. 조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교육청에 이게 자문단이 문제는 있나요? 경남. 네, 있다고 들었어요. 도교육청에. 네.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니까 안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뭔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좀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음, 그래서 조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네. 그렇죠. 차라리 그 단계에 저도 1차 네. 단계에 있었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김현옥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입장에 상당히 부러운데, 거기까지 전학을 가셔야,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문날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정보 드리겠습니다. 어, 공황초의 회복위원회 첫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여기 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신가 봐요. 공황초 선생님도 같이 들어오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계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이재용 원장님 남사스러우신가요? 네.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6장 회복적 학교에 대한 부분을 꼭 잘 읽어보시라고. 거기 봉황초 사례가 나오는, 네. 아이고, 제가 또 들통이 났네요. 읽어도 기억을 못하는. 네. 모두 6장 회복적 학교 부분을, 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베스트 서적, 네. 임수양 쌤께서 회복위원회와 전담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은 학교의 의지에 따른 것인가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나요? 라고 네, 질문하셨어요.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학교의 의지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합의를 꼭 거쳤고 약간의 책임감도 선생님들께 조금 지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분들께서도 처음엔 좀 우려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관리자분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이게 네. 전담기구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회복위원회로 해도 되냐. 음, 근데 네, 저희가 뭐 다들 합의했다고 하니까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해보거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담기구 자체도 그러면 회복위원회에서 다 이름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든 역할을? 네, 그렇지요. 네, 굉장히 범위가, 네. 네, 이진주 선생님께서 첫 번째 사례 말씀해 주셨던 것에서 일단 교육청에서 판결이 났지만 양측 모두 불만을 표하셨을 때, 그 외에 혹시 판결이 난 이후에 회복적 접근을 시도하셨는지,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신지, 음, 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교육청 판결 받은 거는 그 사안 하나뿐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불만은 표하셨지만 한 학부모님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셔가지고 해야 되는 조치를 취하셨고 한 분만 이제 행정심판까지 했었는데 그게 기각되고 나니까 그냥 그만하겠다 음, 하고 실은 그 안에서는 이제 그냥 각 반 애들이 다른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급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만 계속 이루어지지 이 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접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이제 출발을 하셔서 또 앞으로 또 많은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함이 벌써 전해져 오기 때문에. 네. 이태근 선생님께서 봉황초 교사도 아닌데 울산 교감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의뢰가 들어오셨을 때 봉황초의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렇게 봉황초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고, 네, 힘을 주시네요. 화이팅이라고. 네. 공수연 선생님께서 학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혹시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이드북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자료를 좀 네. 드리고 싶네요, 저도. 네. 네. 그거는 네. 여기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자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희 그 회복적 학교 연구회에서 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서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가 그래서 없습니다. 네,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자료들, 꿀팁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또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강초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사이다 선생님께서 회복적 학교 뭐 그 자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거 끝날까 봐서 화면 네, 켜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네. 어떤 모임이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네. 바로 그래서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꼭,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네, 선생님들. 네, 답변, 뭐 이런 사례에 대한 답변까지 다 정말 성의 있게 해주신 동혜린 선생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교사로서의 또 깊은 성찰을 이끌어 주시고 정용진 소장님께서 또 봉황초의 귀한 사례를 나눠주신 동혜림 선생님까지 두 분 강사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48분인데요. 좀 바쁘게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순서상 회복적 학교 연구회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좀 짧게, 그러나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교 연구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마을 교사, 상담사, 뭐 교육청 장학사님들, 그다음 조정위원들까지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다 참여하고 계시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한국회복적 정의협회 교사 연구 모임으로 2016년에 시작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 운영 가이드북이 이제 출시되면서 책 모임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는 모임이 발족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 이후 매월 필스빌딩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함께 해왔고요. 현재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는 회복적 연구회에서 줌을 통해서 정기 모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다 뵙습니다. 네, 물론 회원분들이시지만, 네, 정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다 뵐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연구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요청하셨던 그런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자료집들, 이런 거 발간하는 일, 그리고 좀 더 내실 있는 연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사진을 막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협회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오버돼서 저는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공유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저희 연구에 활동했던 포스터들을 모은 거거든요. 선생님들 참여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요. 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노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공유가 안 되면 말씀을 해주세요. 공유가 되었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나왔어요. 네. 혹시 소리도 안 들리고 영상이 안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사를 며칠 전에 해서 지금 여기 약간 좀 손을 잘 못 봐서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좀 끊어지지 않고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 이벤트 설명을 협회에서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회복적 정의교육센터 정용진 소장님, 그리고 저희의 희망 봉황초의 동혜림 선생님께서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행해주신 심희보 선생님은 현재 학교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도 굉장히 오늘 잘해주셔서 더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를 잘 진행해 주시고 담아주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교연구회는
그 학교 연구회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강의해 주신 회복적 정의 교육센터와 학교 연구회가 같이 내년 2월쯤에요. 지금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도록 그 시행령이 지금 통과가 돼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조금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또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을 좀 모색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온라인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그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이 확정이 되면 또 선생님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그 저희 피스빌딩의 서동욱 선생님께서 우리 감사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3급 내년에 있는 자격 과정에 대한 안내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피스빌딩의 서동욱이라고 하고요. 이제 RJ 주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그 실천 영역들을 이제 각 주제로서 다루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협회에서 안내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피스빌딩에서도 그 학교에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학교나 교실, 우리 선생님들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그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구나 이제 책자를 통해서 그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RJ 주간을 좀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만든 그 이제 토킹 스틱인데요. 아마 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그 나침반.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복적 정의는 약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방향성들을 잃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 토킹 스틱을 들고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제 신청을 받으셔서 아마 회원분들 또 접수하셔서 그 토킹 스틱을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후로는 우리 그 피스빌딩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저희가 쿠팡도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는 우리 상품으로 이렇게 또 구매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다양한 우리 회복적 정의를 소개하고 알리는데 이런 교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올해 그 이제 매년마다 이제 저희 자체 그 회복적 정의 전문가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내년 그 상반기에 교육 과정 이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엔 특별히 그 제주에서 이제 과정이 열립니다. 총 80시간 과정 중에 40시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40시간 이제 후반기 과정은 제주에서 회복적 그 정의 전문가 3급 과정을 이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 주셔서요. 특별히 제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좋은 바람, 공기, 또 제주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실 수 있다면 더 아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아지면 우리 봉황초 성지순례 팀을 한번 만들어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수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 봉황초가 회복적 학교가 되도록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뜨거운 응원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일주일을 계획했던 국제 회복적 주간에 대한 일정이 내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내일은 저희가 안내가 된 것처럼 그 회복적 정의 실천센터에서 윤구식 소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회복적 경찰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내일 다루게 됩니다. 여기 저희 온라인에도 회복적 경찰 활동으로 참여하시는 조정위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내일 1년을 한번 돌아보고 사례 나눔과 담당 경찰의 이야기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으로 내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팀에서 제작한 아마 선생님들 마지막에 계속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협회의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손 인사 나누고 예, 저희가 영상 함께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